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풍인천에서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침이라.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네. 친구들이 더 열심히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진로야 안녕. 부끄러워. 들어오세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부터 딱 50분까지예요.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중3, 중2, 중1 모두가 고교 학점제라는 굉장히 큰 이슈를 담고 있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 100% 적용이다라는 말을 고1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과연 피부에 와닿고 있는가?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해맑아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지금 방학을 즐기고 있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숙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고요. 제 소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 이제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게 고1인데 고1 아이들은 그럼 2028학년도가 다가왔을 때 대입을 이해하면 되느냐? 절대 아니고요. 지금부터 완벽하게 내가 치러야 되는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일단 뭐 다 아는 건 수시와 정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정시 얘기 잠깐 해보면 정시는 뭘로 대학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 수능 뭘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수능? 무섭니? 착한 사람이에요. 네, 수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연코 아니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이미 3년 전부터 정시에서 마저도 수능 점수에다가 학생부 교과평가를 넣었어요. 네, 서울대는 무려 3가지를 반영을 합니다. 첫 번째 성취도, 두 번째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그 과목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서울대는 수능만 잘 본다고 합격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능을 잘 봤지만 서류 평가가 안 좋아서 떨어진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정시 비중을 2028학년도부터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의대 중원 문제가 되게 컸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1학년 자퇴생을 배출했습니다. 왜냐면 의대 아이들은 의대 쓰다가요 마지막에 안전장치 써야 되죠. 그게 대부분 서울대 공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이미 고려대학교도 2년 전부터 정시에다가 학생부 교과평가였습니다. 근데 고대는 성적만 반영해요. 연세대도 시작합니다. 성균관대도 시작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성적은 반영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에는 정시에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도 무조건 학생부 교과평가를 넣겠구나. 가장 큰 이유는 수능이 통합수능이 되죠. 문이과 통합.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과평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신 관리를 못한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못 갈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작년에 광역자사고들 아시죠? 서울광역자사고 선덕고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또 올랐죠.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대치 쪽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휘문고 아시나요? 명문이죠. 세화고등학교 아시나요? 명문이죠. 이 두 학교는 미달이 났어요. 처음으로 미달이 났어요. 그리고 세화고는 작년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수능 만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난 이유는 일단 뭐 분석하기로는 그래요. 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의대 중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자사고들 1년 들어가는 비용이요 웬만한 4년제 대학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시 비중으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일수록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세화고하고 휘문고는 서울대학교를 정시로 수시에 거의 3배 이상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춤하지 않나. 그리고 분명히 5등급 체제로 바뀌더라도 내신은 따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특목자사에서 4등급 받아도 일반고 1등급과 비슷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특목자사에서 3등급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3등급 비율이 66%까지 가보죠. 2등급 비율은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목자사를 가더라도
2등급은 받아야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아이들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시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고요. 수시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5등급 체제로 바뀌어요. 내신 변별력이 떨어질 거야. 하지만 1등급을 못 받으면 인서울 쓰기 힘들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등급이 11%에서 34%까지죠.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부를 보면 아이들은 등급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4%가 돼도 2등급이고요. 11%가 돼도 2등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11%면 2등급, 34%면 4등급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 성적 상승 곡선을 그렸느냐를 등급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고1부터는 등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아이의 우수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 이게 수시 전형의 관건이거든요. 물론 성취도로 보일 수 있어요. 성취도가 한 34% 정도 되면 거의 C, D가 나올 겁니다. 11%면 A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취도가 D에서 출발해서 꾸준히 올라서 2등급이지만 A를 찍었다라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2등급이면 아이들은 2등급이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은 똑같은 2등급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의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건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서 얼마만큼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결국엔 대학을 가는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수시 전형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논술하고 실기는 제외해 두고요. 실기는 예체능일 거고 논술은 깜냥이 되는 몇 % 안 되는 아이들을 뽑으니까 그럼 대부분 교과와 종합을 쓸 텐데 고3 아이들 수시 상담할 때요. 교과 전형은 어떻게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내신으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신이 좋아야지만 쓸 수 있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왜냐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 저희가 흔히 건동홍수이라고 부르는 학교들까지 보면 내신만 가지고 뽑는 학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신에 수능 최저를 타이트하게 넣거나 내신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내신에다가 서류 평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새로운 종합 전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이 무조건 좋아야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조금 해석을 달리해요. 내신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신에서 분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근처의 고등학교들도 100명대 인원수를 갖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100명대, 200명대 초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1학년 때는 공통이니까 내신 따기가 그나마 괜찮겠죠.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30명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가 몇 등이죠? 3등이죠.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에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1등을 찍어야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으로 갔을 때 내신을 딴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에서 분리한 것을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로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역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로 1단계를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서류 평가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다른 비교과 영역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걸로 1단계에서 정원의 3배수, 많으면 8배수까지 뽑아요. 그리고 나면 면접이죠. 그러니까 서류에 있는 질문으로 면접으로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류 관리가 잘 돼야겠구나. 그리고 지금 고2, 고3은 이번 1학기만 열심히 해서 서류가 완벽해져도요. 면접으로 합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1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 100% 적용이라는 게 뭐가 위험한 거냐면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학생부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하면서 그냥 유유자적 흘러갔어.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서류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때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 활동에는 일단 학교에서 하는 모든 대회들 수상 경력 미반영인데요? 아니요. 대회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축제나 체육대회 그리고 내신 그리고 수행평가 이것을 완벽히 챙겨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서류 평가를 100%라고 보면 이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 수행 평가 열심히 한 아이들은 50%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나머지 50은 뭐냐? 제가 아까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건데 만약에 그러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쓰고 싶어요. 뭐 중경외시나 서성원을 쓰고 싶어요. 그럼 그때 경쟁해야 될 나의 대상들이 누군가? 같은 학교에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애들은 단순히 내신만을 경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리고 그 외에 자율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일반고들 있죠. 특히 목동이나 대치동에 몰려있는 센 일반고들 이런 아이들과의 학생부 경쟁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내 학생부가 짱이야. 그러면 정말 우물안 개구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도 서울대를 못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있는 게 올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의 비율이에요. 그럼 교과 전형이 종합의 2배가 넘네요. 그러면 고3 아이들은 그럼 교과 전형으로 많이 써야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해고요.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연세대 볼까요? 연세대는 교과 전형으로 14.4%를 뽑아요. 종합 전형으로 무려 31%를 뽑아요. 아까와 완전히 다른 수치죠. 시립대 볼까요? 교과로 14%, 종합으로 41%.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뒤흔드는 어마무시한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내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만 뽑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의 비율이 많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종합으로 좋은 대학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뭐 1점대 중반, 뭐 중후반 이러면 교과 전형으로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 쓸 수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 전형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쓰여지는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총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번 항목이 없죠. 자, 1번 항목은 인적 학적사항이라는 게 적힙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입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블라인드 면접 아시죠? 그렇죠?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적 학적사항의 제일 마지막에 특기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요 란은 특기라고 하니까 애들은 뭐가 자기만의 우수한 걸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적히면 안 되는 칸이에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반영된다. 아시죠?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적힙니다. 그러니까 인적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은 절대 적히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해마다 학생부를 떼보시면 돼요. 떼보시면 거기가 빈칸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감점 요소가 됩니다. 미인정 결석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고교학점제 100% 적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또 하셔야 되는데 졸업 기준이 바뀌죠. 혹시 졸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교학점제?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보세요. 어머님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 졸업 기준.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죠? 다 아시는데. 졸업을 할 때 기존에 지금 고3 아이들은요. 이전에 그러니까 졸업한 애들까지는 출석 일수만 만족하면 졸업을 해요. 내신이 바닥이어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학년들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로 얘기하면 F가 뜨면 안 돼요. 얘네들은 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리고 출결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럼 결석이 3분의 1을 안 넘으면 되네? 그럼 미인정 결석이 3분의 1을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미인정 결석은 대입에서 감점 요소인 거고요. 병결이건 뭐건 무조건 결석한 일수가 3분의 1을 넘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졸업 일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192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결에서는 미인정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제가 아까 대회 나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머님들 많이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생부 간소화가 되면서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수상 경력, 두 번째는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 이것은 대입에 미반영입니다라고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대입에 미반영이라는 게 여기다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건 다 적히죠.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아요. 수상 경력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교과목 관련 또는 진로 관련 수상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녹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50%는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 될 거라 그랬죠. 나머지 50%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유니크해져야 돼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세특이 적히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질문이 이상한 게 나와요. 네, 공통질문처럼 나와요. 네, 그리고 수상 경력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아이만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제일 의미 없는 수상은 봉사상, 네, 그리고 교과 우수상. 네, 내신 안 믿는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이 있으면 좋겠구나. 뭐 예를 들면 뭐 창의 글쓰기 대회라든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라든지 토론 대회라든지 아니면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네, 이런 데 참여를 하면 되는데 상은 참가한 사람의 25%까지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을 받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 있으면 무조건 참가해라. 그 다음 네 번째, 여기는요 말 그대로 자격증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저번에도 수업하던 친구가 선생님 저는 저기 한글 네, 한컴 자격증 있는데 그거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남자애들 저는 컴공과 갈 거라서요. 뭐 컴퓨터 자격증, 파이썬, 뭐 C++ 뭐 이런 거 땄는데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자격증이 들어가요. 네, 부모님들도 없으실걸요. 네, 이런 자격증이 들어가요. 네, 여학생들 가끔 유아교육과 관련된 친구들 저 종이 접기 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따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전 이런 협회가 있는 것도 몰랐었죠 처음에. 네,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그럼 너는 경찰청 열쇠관리사를 해볼래?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자격증란은 무조건 신경 끄는 것, 졸업할 때까지 안 따도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세특은 왜 중요하냐면요,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을 세특에서 뽑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특에 본인의 우수성이 드러날수록 면접에서 유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창치활동이에요. 창치활동에는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1부터 봉사활동란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진로나 동아리로 봉사가 녹여집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면 안 돼요. 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은 단어의 뜻을 보시면 자율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활동. 그렇죠? 그래서 학급 임원을 해야 됩니다. 네, 하면 좋아요. 맨 위에 쓰여져요. 리더십이 있다는 게 강조되고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의무 교육들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한 자율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무 교육 받은 걸로 채워지고 끝납니다. 가장 의미 없는 자율활동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자율활동 잘 챙겨야 되고요. 동아리는 무조건 진로와 관련된,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없다면 오히려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라. 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이 두 활동은요 학생부에 500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나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갑자기 거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간 동아리가 축구부예요. 네, 그럼 걔는 축구부 활동이 500자가 쓰여지거든요. 그럼 의미 없는 거죠. 그럴 땐 자율 동아리를 만드세요. 미반영이라고 나온 자율 동아리를 만들면 좋은 건 자율 동아리는 30자밖에 못 써요. 학생부에 기록되는 게 30자예요.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부원들과 함께 뭐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매우 왕성히 했다 라는 내용 정도만 들어가지 구체적인 활동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 대비할 때 구체적인 활동은 본인이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꼬리 질문까지 완벽하게 연습하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시킨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진로 활동은 여기 위에 희망 분야가 적힙니다. 뭐 경영 아니면 뭐 기계공학자, 변호사, 판사. 그런데 이것도 대입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돼요. 그러니까 밑에 한 활동을 보고 아, 이 아이가 어떤 과를 가겠구나,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한 활동이 없으면 학교에서 했던 전체적으로 했던 일정만 적힙니다.
네, 무슨 진로 뭐 탐색 활동을 했다든지 뭐 어떤 진로에 대한 초청 강연을 들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별로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봉사활동은 네, 아이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죠. 여기엔 성적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 고1부터는 성적을 적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네, 뭐냐면 기존의 고2까지는요. 본인 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고1부터는 표준 편차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도 분포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성취도 분포 비율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이 적혀야 되는 칸이에요. 이거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죠. 저는 이런 세특을 써주세요. 세부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것, 그리고 성적 잘 받는 것, 수행평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 추가적인 활동들을 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부를 세팅해야 된다. 네. 그럼 계속 지금 추가적인 50%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뭐냐면 교육부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각 학교로 갑니다. 그 문서에 보면 모든 학생부 항목은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사 지도가 이루어지면 학생이 스스로 작성한 자료를 학생부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고등학교들은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번에 수학 세특은 너희가 써와. 수행평가한 거 위주로 너희가 써오면 500자 써와. 그럼 선생님이 학생부에 넣어줄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죠? 교사 지도가 이루어졌죠. 이게 교사 지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쓴 걸 내는데 그냥 수행평가가 질이 너무 낮으면 그걸 빼고 다른 걸 추가적으로 넣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혹시 학생부에 넣을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도 될까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 대학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쓸 수 있는 거 갖고 와 선생님이 넣어줄게. 네, 교사 지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학교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추가 연계되는 활동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 활동들은 대표적인 게 독서 감상문과 탐구 보고서가 됩니다. 잠시 옷을 좀 벗고 갈게요. 좀 덥네요. 그래서 그게 세특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아이만의 세부 능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 감상문과 탐구 보고서는 수행평가 때 나오는 건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 본인의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왜 만들어놔야 되냐면 나중에 닥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 되죠? 1학기 내신 준비해야 되죠?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 엄청나게 많겠죠? 잠을 못 자요. 막 3, 4시까지 준비하고요. 그리고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미리 공지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수행평가 할 건데 주제 선정해오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자료들은 미리 조사해와. 너희가 조사해온 자료를 보면서 쓸 수 있어. 하지만 수업 시간에 검색은 안 돼. 라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좀 좋은 학교는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갖고 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작성해서 리로스쿨에 올려.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정보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료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 많으면 7, 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아이들이 굉장히 영리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평가가 닥쳤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애들은 준비할 필요 없죠. 그냥 당일날 가서 본인이 준비한 거 보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행평가 특강, 뭐 학생부 관리라는 걸 시작한 건 한 4년 전부터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죠. 네, 그런데 일반 과외 기준으로 1학년 때 4등급을 찍었던 아이가요. 학생부 특강, 수행평가 특강을 들으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네, 미리 방학 때 막 엄청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평가 연결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면 돼요. 안 되면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녹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신기한데 공부할 시간이 생겼어. 네, 그리고 2학년 때 선택 과목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2.1등급까지 올라가요. 네, 그게 공부 시간의 확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닥쳐서 한다 그러면 가장 힘들고 그리고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특을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쓴다. 이거는 너무 수동적이죠. 거기서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걸 바탕으로 본인이 독서를 하고 연계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아이들은 그걸로 발표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럼 이거는 본인만의 세부 능력이니까 분명히 세특에 유니크하게 쓰여지겠죠.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세특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배운 내용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를 하고, 독서하고 감상문 냈어요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독서를 하고 그걸로 이런 걸 해서 발표를 했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독서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이런 강좌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쌓아갔다. 이런 건 본인만의 유니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가장 질 낮은 수행평가는 영어는 단어 테스트. 무슨 단어 테스트 20회를 만점으로 통과했대요. 그게 뭐가 좋아요? 외고에서 그런 거 하나요? 안 하죠. 외고는 에세이 쓰고 토론하고 디베이트 하고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영어로 독서 감상문을 쓰죠. 그러니까 아예 질 낮은 수행평가는 학생부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특히 독서를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독서 일지를 15회 완벽하게 씀, 이런 거 나옵니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특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추가 자료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좋은데 넣을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은요, 내신을 보고 아이들한테 넣어주진 않아요. 오히려 내신 1등급인데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수업만 듣고 시험만 잘 봐요. 이런 아이들의 세특은 복사해서 붙여넣는 가장 고퀄리티의 세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 5등급을 받더라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틀린 답이라도 얘기하고, 그리고 틀렸다면 선생님 이거 왜 틀렸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경청하며 수업 시간 분위기를 이끄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세특을 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든요. 작년, 재작년 고3 아이들이 세특이 무너지고 자율활동, 진로활동이 무너져서 1단계 서류평가가 1.4등급도 건국대를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세특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경쟁력을 높여라는데, 일반고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스펙트럼은 넓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2, 3학년 때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그냥 백지 시간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가 강남권은 좀 분석을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일반고도요, 지정 과목이 생깁니다.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안 줘요. 지정 과목이 생겨요. 왜냐면 수능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나머지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주가 되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하는 게 완벽할 때,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에서 과목 이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과목은 온라인으로 더 수강을 해야지, 라고 해서 듣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좀 넣어본 거고요.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은 정말 미반영이에요. 여기 적히는 건 정말 미반영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독서를 어디에 녹여야 되느냐? 자, 이미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발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창체활동이나 세특에 독서 역량이 드러나면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자료니까 합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못하겠죠.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우리 아이들의 모든 세특에, 그리고 자율동아리 진로활동에 독서를 녹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학교에서 얘들아 독서 선정해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스스로 독서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을 통해서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라는 정말 미반영이에요. 마지막 행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건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칸이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역량이 3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3가지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류 평가를 하는 요소예요. 이 요소가 행특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특 영역을 저희는 간접적인 교사 추천서라고 분석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는 란. 그래서 여기도 500자가 쓰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들어간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요. 여기는 담임이 써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영역 중에 담임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란이 어디냐? 첫 번째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런데 우리 담임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럼 국어 세트. 그런데 내가 독서반을 들어갔는데 동아리 선생님도 우리 담임이야? 그러면 동아리 세트까지 적히는 거죠. 그래서 담임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1학년 들어가서 어떻게 담임 선생님 눈에 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교실에 들어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주스면 돼요. 책상 줄이 흐트러져 있어요. 맞추면 돼요.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간혹 물어봅니다. 자, 이거 할 사람 필요한데? 그러면 뭐 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손 드세요.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활동할 수 있으면 무조건 출마하세요. 그리고 임원이 되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계속 선생님과의 접점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구나. 그렇다면 학생부 관리를 잘 해줘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하고 친해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회 때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자, 작년 고3 아이의 일반고 아이의 1학년 1학기 학생부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아까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의 많은 항목이. 그게 왜 그러냐면 특목 자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너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 절반은 특목 자사 애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가 워낙 뛰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 갔는지만 보더라도 뽑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블라인드 면접이 소용이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배운 과목만 봐도 얘가 일반고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일반고는 지금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 거기에 정보, 아니면 기술과정, 아니면 과학탐구 실험,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학교는 약간 이상해서 생명과학원이 들어갔어요. 과중반도 1학년 때 생명과학을 넣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좀 이상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것만 봐도 일반고를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평균, 표준 편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반고는 대부분 평균이요, 낮으면 40점대까지 떨어지고요. 예전에 해성여고랑 대진고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을 여기서 지도를 했었는데 수학 평균이 30점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봐야 70점대에서 평균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대부분 10 이상이에요. 많으면 20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일반고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 등급과 성취도를 보면 알아요. 3등급인데 D가 나오고 4등급인데 C가 나와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는 고정 분할 점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모든 중학교가 90 이상, 80 이상으로 나눠서 ABC를 줘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오면 바뀐 거에는 고정 분할 점수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라는 걸 써요. 뭐냐면 시험마다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점수를 정해요. 몇 점 이상은 A, 몇 점 이상은 B. 그러니까 3등급이 나와도 D가 나올 수 있고요. 4등급이 나와도 C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는 1등급이 나와도 B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가 특목자사한테 밀리죠. 성취도에서도요. 왜냐면 딱 보면 외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배운 과목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전공기초 중국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중국어과 외고겠네. 그리고 이걸 또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외고는요, 특수목적고 언어에 특화된 학교다 보니까 일반 과목보다 본인의 전공에 대한 단위수가 높습니다. 이걸로 1차적으로 특목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2차적으로는 평균 보세요. 93, 91, 93, 93. 와, 애들이 다 잘하네. 외국어 시험이 쉬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3이에요.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넓게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느냐. 3이란 얘기는 평균에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목고나 자사고겠구나라고 유출할 수 있죠. 마지막은 등급과 성취도. 6256, 4456 얘는 졸업할 때까지 2등급 이거 하나였어요. 다 456이에요. 그런데 성취도는 졸업할 때까지 B 이거 하나였어요. 다 올해예요. 이게 바로 외고와 자사고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할 때요, 수험번호 1번부터 서류평가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원자가 막 40대 1이 나올 수 있잖아요. 20명 뽑는데 40대 1이면 800명이죠.
800명 어떻게 한 명씩 보면서 할까요? 그래서 빠르게 특목자사고의 학생부를 찾습니다. 네.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은 되니까 1단계는 합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빼놓고 빠르게 보면서 분리해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목자사를 가면 유리했겠구나, 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특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1 때 배우는 모든 과목 교과서 안에는요 이렇게 끝날 때마다 별책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세특 작성해보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로 따지면 대수라는 과목, 지금 수학 1 과목에 있는 수열에 나오는 하노이의 탑이라는 별책 부록이고 부록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지오지브라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네, 컴공 쪽으로 가는 친구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친구들의 세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특까지도 만들어서 아예 500자를 채울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고1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통합사회 이거 배웁니다. 친환경 도시. 네, 요 단원 나오면요 이거 가지고요 탐구 보고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최소 80% 이상의 경쟁력이 생기면 그러면 학생부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바로 서류 평가 요소예요. 여기 보시면 성취도 나오지만 탐구력, 진로 탐색 활동,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진로에 대한 탐구를 해왔느냐, 그리고 그게 본인의 꿈과 연결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학생부에 드러나면 5등급 체제잖아요. 네, 2등급이 1등급보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네,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쳤던 일반고 아이 중에 가장 크게 역전을 한 케이스는 9등급제에서 내신이 3.1등급이었어요. 3.1이면 저희가 고3 수시 상담할 때 학생부가 정말 괜찮으면 인서울 이제 밑에 있는 대학들, 네, 조금 괜찮으면 국sun세 정도 도전해봐. 네, 아니면 광운, 과기대, 저 밑으로 가면 삼육대, 뭐 서울여대 이쪽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3.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학생부는요 1학년 때부터 거의 외대부고 상산고급의 탐구 보고서와 독서 감상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우수성을 알아봐 주시고 추가 자료 제출에 제한을 안 두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한테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 해봐, 넣어줄게라고 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없죠. 그래서 성균관대를 역전을 해서 들어갔어요. 거의 1.5등급 이상을 역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은 4.0등급이었는데 숭실대를 합격했어요. 숭실대는 대부분 컷이 2점대 중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신보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면 학생부를 그만큼 경쟁력 있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학생부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내신이 좋아도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넘어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자율활동이죠. 자율활동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보아하니 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하는 활동이 없으면 학교에서 받은 의무교육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류평가로 가면 빵점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매력이 있습니다. 일반고 친구였고요. 내신이 무려 1.4등급이에요. 1.4등급이면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만 받으면.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수능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너는 무조건 6개 중에 2개는 합격해.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면접 대비할 때 저한테 온 친구고요. 컨설팅은 다른 데서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받은 거 6개 학교, 그리고 이 친구의 내신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좋게 한 2-3개는 합격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면접 대비를 할 때 학생부를 좀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학생부를 받고 분석을 했을 때 저는 6탈락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5개가 종합이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교과였어요. 근데 그 교과가 건국대였습니다. 건국대는 유일하게 교과인데 최저가 없어요. 대신에 건국대는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를 30%나 반영을 해요. 1.4등급도요. 서류평가 안 좋아서 건국대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다행히 1단계 통과하고 내신이 좋아서 면접으로 간 학교가 중앙대가 있었어요. 중앙대 면접은 면접 보기 전날 실전 연습한 게 100% 나왔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꼬리 질문까지요. 면접 점수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번호 18번 맞고요. 9번까지 충원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6탈락한 이후에 재수를 했고요. 재수를 해서 교과로 수능 준비해서 써라 라고 했는데 추천서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원래 재수한 애들은요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재학생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바보같이 마지막 날 갔어요. 네, 그래서 메인 학교들 추천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기대 추천서 받아서 그냥 거기는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광운대랑 인하대를 붙었어요. 네, 너무 열받겠죠. 네, 그래도 인하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수능 준비해서 교과로 써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학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렇게 적혀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근처에 경기도 양주 아시죠? 네, 양주에 있는 일반고 친구입니다. 내신이 2.77이에요. 아까 2.77이면 국숭세 정도 합격은 아니고요. 써볼 수 있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율활동 보시면 학급 회장했죠? 그리고 교육받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했겠구나. 그래서 주제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써서 냈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가득하죠. 본인만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이 친구는 역전을 해서 들어갔어요. 어디를 들어갔느냐? 네, 아까 1.4등급 아이가 떨어진 학교. 네, 중앙대학교 수학과에 최초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37등급을 역전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류가 좋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이고 노원구에서 제가 2017년도부터 여기 국풍에서 수학 강의를 하면서 입시를 했는데 네, 수학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수학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들 많죠. 내신 좋은 아이들 꽤 나오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다 보면 본인이 좋은 학교를 잘 못 쓰게 됩니다. 이유는 학교 생활만 정말 지극히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4점대 아이가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는 케이스들이 덜어 나오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실제로 물어봤어요. 뭐 했니? 그랬더니 대치동에서 뭐 6개월 연관관리 받았어요. 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강으로 들으면서 연습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보여드릴게요. 아까 1.4등급 아이의 진로활동이에요. 자, 메리트 있는 활동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인천시 학원 연합회에서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무슨 과를 썼을까요?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데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 그랬냐? 미래의 교사를 꿈꾼다라는 거 보고 교사 사범대 이 친구는 떨어진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왜냐면 전자전기를 썼어요. 네, 그 어디에서도 전자전기는 드러나지 않죠. 그나마 세특으로 봤을 때 수학하고 과학에선 조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면접으로 받아줬겠죠.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그럼 아까 그 역전을 한 중앙대 간 그 여학생인데요. 여학생의 학생부는 이렇게 되죠. 수학과를 갔으니까 수학교사 지망한다. 너무 좋죠. 그리고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헌을 읽고 또 조사해서 발표하죠. 계속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그리고 관리를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앙대에 오는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이런 아이들하고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서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합니다. 네, 무려 일반고에서 하기 좀 버거운 6개월짜리 탐구보고서 프로젝트를 해내죠. 네, 이 학교에서 이 친구만 이걸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밑에가 가득 차 있죠. 면접에서 원래는 자율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진로나. 네, 많이 나와야 한 개인데 이 친구는 꼬리 질문까지 여기서 3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역전을 하고 합격을 해버립니다. 본인의 진로 활동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감상문, 탐구 보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네. 또 내일은 대전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많은 학원들에서 뭘 하냐면요. 탐구 보고서 특강을 해요. 2시간짜리 이후에 막 이런 특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탐구 보고서는 사실 2시간 만에 쓰기가 힘들어요. 2시간 만에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 울며 뭐 우겨 넣기로 해서 만든 학원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써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그래서 특강을 했습니다. 어제 특강을 했고요. 어제 고1 아이들이 와서 특강을 들었고 그 친구들은 어제 2가지를 했어요. 비평문 쓰기랑 그 다음에 뉴스기사 비평문 쓰기랑 그걸 바탕으로 주제 잡아서 탐구보고서를 쓸 거예요. 근데 어제 한 내용은 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 뉴스기사 선정까지 하고 끝났어요. 나머지는 요번 주 금요일까지 비평문 작성해서 보내고 일요일까지 탐구보고서를 써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첨삭을 해서 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리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만든 건 1학년 들어가서
수행평가랑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너희는 그대로 들고 가서 쓰면 돼. 그러니까 준비 시간에 공부해. 그런데 만약에 수행평가로 안 나오면 이거는 자율이나 진로에 무조건 녹일 수 있어. 그리고 그때 가서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녹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그랬더니 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트까지 좀 많이 넣어봤고요. 이거를 그대로 넘기는 이유는 오늘 저희 재원생 분들은 방명록을 좀 잘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방명록을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원생이 아니신 분들도 방명록을 써주시는데, 네,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파일로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네, 원래는 개인정보 안 드리는데, 네, 참고하시라고. 고1 아이들이 느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세트까지 적혀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라고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특강을 듣고, 네, 그리고 학생부를 관리하던 아이들이 네,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끝날 때요. 지금 고1 아이들은 공통국어 1, 공통영어 1, 공통수학 1 세트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100% 써주진 않을 겁니다. 너희들이 작성해와. 네, 그때 이제 저희랑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내면 제가 작성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 친구가 그 다음 수업 때 한 6명인가를 데리고 왔어요. 네, 왜냐면 학교 가서 애들끼리 비교하더라고요. 비교했는데 다른 애들 건 다 비슷비슷한데 얘만 이상해요. 세특이. 네, 그래서 애들이 보고 너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자기가 썼다고 했다가 네, 결국에는 야, 우리 학원에 소장님 있어. 네, 그랬더니 네, 자기들도 도움 받겠다고 와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세특은 그냥 쓰면 안 돼요. 아이가 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의 진로에 맞게끔 분석을 하면서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작성해서 보내주면 대부분 그대로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3 때는 진로활동 작성에 그런데 2100바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4800바이트를 줘요. 그리고 아이한테 줄이라 그러죠. 그럼 그거를 아이의 진로에 맞게끔 추가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 문의했을 때 답변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는 탐구 보고서는 제대로 못 쓸 거 아니에요. 처음 쓰니까요. 그래서 초안처럼 만들려고 해요. 초안은 뭐냐면 A4 용지 2쪽 정도를 채워보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다 알려줘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써서 내면 요 정도 보냅니다. 이 친구는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을 선정했고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맞추제라는 거에 끌려서 이렇게 주제 선정 이유, 그 다음 탐구 내용들, 느낀 점까지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수행평가 가서 쓰기에 부족해요. 네. 그리고 내용도 부실하다라는 게 그냥 봐도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첨삭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첨삭합니다. 네. 입시연구소에서 첨삭을 하면 어떤 퀄리티가 되냐면 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네. 일단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은 이걸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PPT까지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목차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 이후부터 이제는 디테일하고 풍성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한쪽하고 3분의 1 썼던 내용이 네, 저희의 첨삭을 네, 받으면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총 10장 정도의 결과물로 아이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한쪽 3분의 1을 쓰는 데는 많이 걸려야 한 2시간 안쪽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 자료를 만들 때는 6, 7시간을 해도 부족할 수 있죠. 왜냐면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저렇게 보내면 10장짜리를 주니까 이거 갖고 가서 그냥 쓰면 끝납니다. 아니면 제출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분명히 어디 도움 받았다는 거 알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만점 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어제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실제로 해준 피드백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4시간짜리 특강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했고요. 그 안에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왜냐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학교 생활부터 오늘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의 구체적 버전 설명해주고 그리고 뉴스기사 선정. 네, 뉴스기사 선정해서 그걸로 비평을 쓰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네, 너희가 듣고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줘. 네, 라고 했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긴 피드백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두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티를 안 내는 걸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엄청난 벽에 부딪혀요. 그 벽을 허물 수는 없어요.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걸 넘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학생부 관리라는 거죠. 누구나 내신은 완벽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결국엔 본인보다 내신 좋은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그렇게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8학년도에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의 비율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의무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한 번 특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마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느껴지면 오세요. 네, 오면 독서 감상문도 제가 좀 아이들한테 뿌려줘요. 네, 왜냐면 책 읽을 시간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움 드리고 아이들이 1학년 올라가서 내신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비교과에서만큼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도와주는 국풍 2000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